최소한 마진선이 무너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버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어도 일단 최저임금은 당연히 안 되고 그 최저임금의 반의 반 수준. 안녕하세요, 자영업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 유튜브를 찾아서 2화로 덕소에서 간도 초밥집을 운영하시는 초밥집 사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여기서 초밥집을 운영하셨는데요, 이제 50일 뒤면 가게를 폐업하신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왜 결국 폐업이라는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간도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운영한 지는 한 10년 됐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간도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호구입니다. 여기 운영하신 지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럼 10년 동안 하신 건가요? 네, 이 자리에서만 10년 했습니다. 엄청 오래 하셨네요. 지금 매장 운영은 혼자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완전히 혼자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하시는 시간으로 따지면 한 몇 시간 정도 하루? 시간은 이제 없죠. 그냥 그런 개념 자체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럼 지금 휴일 없이 그럼 매일매일 운영을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휴일은 이제 제가 몸이 아플 때만 쉬고 있고요. 그럼 네, 시장 가서 재료 사오고 이런 것도 사장님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네, 그쵸. 제가 다 해야죠. 그 영업시간 끝나고 시장은 가서 장 봐오시고? 네, 시장창 봐오고 갖고 와서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뭐 새벽 일단 빠르면 4, 5시고 조금 느려지면 5, 6시도 될 수도 있고. 직원을 안 쓰고 지금 혼자 영업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직원을 지금 현재는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쓰죠. 직원을 못 쓰는 상태고요. 못 쓰는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가게에 마진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써서 이제 그 친구에게 제가 돈을 주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폐업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몇 일 정도 남으셨나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제 44일 남았고요. 이제 추가로 뭐 하루 이틀 더 할 수도 있고 남는 재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하시기까지 가장 컸던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컸던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은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됐고, 두 번째는 일하는 친구들 사람이 안 구해지죠. 구하고 싶어서 못 구하고 제가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해도 일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고. 지금 남는 돈이 지금 없으시다 그랬는데 네, 원가율로 따지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원가가 나오시나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계산한 거라서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지만 작년에 계산한 거 기준으로 70%인 상태입니다. 70%가 원가율이면 이게 장사가 이게 10,000원을 팔았을 때 원가가 7,000원이 된다. 원가율이 70%라고 하셨는데 네. 이 코스트 자체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 이제 안 믿으시죠. 뭐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안 믿으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증거 자료는 그냥 저처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랑 똑같은 데다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은 70%는 그냥 가뿐하게 넘으실 거고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더 높으니까. 처음에 못 믿으세요. 이 부분은 진짜로 저도 믿을 수 없는 수치고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저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 상태로 사실 장사가 유지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재료를 좀 줄여서 이렇게 판매를 해보실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재료를 줄이면은 일단 기존에 오셨던 손님분들께서 솔직히 이거는 납득이 안 되시죠.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말인데, 오늘 10,000원짜리 뭔가를 뭐 짜장면이든 볶음밥이든 10,000원짜리를 먹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이걸 15,000원이면 저도 안 먹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 입장 생각하면은 그건 못하죠. 그거는 아무리 제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 일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자영업보다 원가율 상승이 좀 많이 컸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전이랑 비교하면 체감상 한 몇 프로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 기준점이 이제 연도마다 달라지다 보니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광어로만 기준을 했을 때 지금 많이 올라가면 뭐 30,000원까지도 올라가는 시대고. 그럼 광어 그 회 초밥 그 위에 올라간 한 점당 네. 네타라고 하죠. 그 원가가 한 얼마 정도 돼요? 이게 보통 소비자분들은 한 개의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람수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보통 스시집에서 이제 보통 4달 그람수 12g, 15g 좀 많이 나가는 17g, 18g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30g은 넘어가고요. 크게 나가면 35g도 나갈 수도 있고, 일단 기본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오신 손님분들 그걸 갑자기 내일부터 다른 데랑 똑같이 한다면 많이 좀 당황하죠. 초밥에 올라간 이 회 조각이 이렇게 크게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고요. 처음에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 초밥집 가셔가지고 밥이 맛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회가 맛있는 걸 선호하지 밥이 맛있는 것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장님 매장에 피규어가 많으신데 이거 다 직접 모으신 건가요? 네, 다 모았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네. 이제 직원분 월급을 주시려고 처음으로 피규어를 좀 많이 슬프셨다고 그런 제가 영상을 좀 봤거든요. 아, 네. 그날 저도 하루 종일 이제 일을 굳이 시간으로 얘기하면 18시간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월급이 모자르겠다라는 그 계산이 나와가지고 장난감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 했을 때 하고 나서 그날 저기 주방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울었어요. 매장 인테리어도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직접 했고요. 지금은 뭐 솔직히 좀 많이 지저분해졌죠. 예전에는 장식장도 원래 이쪽에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계속 이제 메꾸려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장식장도 이제 없어지고. 지금 써시는 조각이 한 피스 회 양인가요? 네. 정말 다른 집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2배는 무조건 돼요. 매일 재료는 이제 시장에서 사오신다고 했을 텐데 네. 이제 보통 시장 갔다가 오시면은 시간이 몇 시 정도 되시나요? 좀 빠르면 2시? 그러면 그때 재료 사고 또 가게로 오시는 여기 거예요? 와서 이제 또 손질할 거 하고 뭐 준비할 거 하고. 출근을 그러면 하루에 2번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2번. 출근은 하루에 2번이고요.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일한다, 얼마나 일한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리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만은 없는데 어쨌든 저도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고 지금은 그냥 그거죠. 일단 마진이 없고 사람을 못 쓴다는 거, 혼자 너무 버겁다는 거, 그리고 손님분들은 그걸 모르신다는 거, 그거죠. 저도 손님들한테 빨리 음식을 제공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음식을 하는 중간에 손님이 만약에 오시면은 응대도 안 되고 어서 오세요라는 말도 못 할 뿐더러. 이게 사실 아예 그렇게 응대하면서 운영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불가능하죠. 중간에 추가 주문을 하신다고 하셔도 그런 주문도 못 받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오는 손님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영상에서 이제 봤던 건데 이제 최소 마진선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네. 어떤 의미인가요? 최소 마진선이 무너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버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어도 일단 최저임금은 당연히 안 되고 그 최저임금의 반의 반 수준 정말 열심히 일을 해봤자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리에서 오래 하셔가지고 단골 손님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폐업 이제 결정하셨을 때 좀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 아팠던 거는 너무 그것도 좀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마음 아픈 것도 없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저도 일단 삶이 이제 급급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공간도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만든 공간을 이제 제가 부셔야 되는 날,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날, 그때 말고는 마음은 늘 아프죠, 그냥. 폐업 날짜는 정해지신 건가요? 네,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 폐업했을 때 이제 뭐 다른 임차인분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아예 폐업 철거까지 다 하셔야 하는 네. 상황인 거죠? 철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철거 비용도 지금 솔직히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슬슬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제 뭐 이것저것 알아봐야죠. 뭐 지원금도 뭐 있다고는 하긴 하는데 팔 거 팔고 해서 처리를 해야죠. 그 댓글을 보면은 이게 마진이 안 되는데 왜 가격을 안 올리냐? 왜 네타 줄이면 안 되냐? 이런 댓글들이 좀 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쉽지 않았던 건가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타를 줄이지 못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걸 드시러 오시는 손님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는 제 가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저기 가면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줄이지 못했죠. 줄이고 싶어도 줄이기도 싫을 뿐더러 손님분들이 일단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은 장사가 아예 안 되게 되겠죠. 초밥집이 지금 다른 자영업보다도 좀 타격이 좀 일식이 좀 심한데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고객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입맛의 상향 평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입맛은 상향 평준화 됐지만 지갑은 얇아진 상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초밥집 사장님들도 뭐 저랑 똑같이 장사가 계속 되기 위해서 가격은 안 올렸단 말이죠. 재료비는 올랐지만 가격은 안 올렸고 특히 이제 판초밥집 이게 좀 업종이 좀 나뉘거든요. 판초밥집, 회전초밥, 뭐 오마카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이게 특히나 이제 저 판초밥집인데 판초밥집의 특성상 좀 많이 어렵죠.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서울에서는 초밥집에서 초밥을 안 파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현재.
약간 어떻게 보면 코스트를 맞추기 위해서 뭐 규동을 판다든지 우동을 판다든지 저처럼 라면을 판다든지 아이러니하죠. 그 부분은. 이렇게 뭐 연어롤이나 이런 원가 높은 품목들도 꽤 판매를 하신 이유가 있네. 사실 돈이 전혀 이제 안 들 것 같은데. 일단 광어 연어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좀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저도 메뉴판을 썼지만 판매를 안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판매를 정확하게는 못 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판매를 하려는 이유가 저것만 드시는 손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 가게까지 오셔가지고 찾으시면 드려야죠. 그게 제 일이고. 혹시 지금 초밥집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현실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하지 마세요. 이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사장님 가게를 폐업하시고 나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당분간은 일단 유튜브를 할 계획이고요. 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해서 제 구독자분들하고 좀 놀면서 음식도 좀, 저는 유튜브 수익으로 재료를 사서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좀 약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려는 이유가, 저는 음식하는 게 이 직업이 좋아요. 이 직업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이 났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잘 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